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기초 18편 브랜세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와 양쪽성 물질, 지시약, pH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로 산염기 전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19편, 20편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다루면 화학의 기초 강의가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염기 정의라고 했었죠.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했었습니다. 수소이온의 화학식은 H+, 수산화 이온의 화학식은 OH-였죠. 그래서 산의 대표 물질로는 HCl, 염산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Cl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라고 부른다.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은 NaOH, 수산화나트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염기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산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성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맛이 난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기체 발생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이 탄산칼슘과 반응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화학 반응식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죠. 산 중에 대표산인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요 화학 반응식 상당히 중요하니까 암기해 두라고 했었죠. 그 다음 봤던 기체 발생 반응은 금속과 산의 반응이었습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대표산은 HCl을 사용했고 대표 금속 마그네슘을 사용했는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화학 반응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 두 개의 화학 반응식은 화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었죠. 무조건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산의 개별적인 특징은 4가지 산 봤었죠.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염산은 피부에 닿았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HCl이 분자 이름으로 염화수소였죠.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염산은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그 안에 있는 염화수 기체가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산은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NH4Cl이라는 염화 암모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좀 색깔이 진할 수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NH4Cl 염화 암모늄을 만들 수 있다. 누구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황산 같은 경우에는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 나눠서 성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진한 황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진한 황산은 물 속에 수소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한 황산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진한 황산은 물이랑 섞였을 때는 수소이온이 나올 수 있지만 진한 황산 자체에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진한 황산을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진한 황산에 물을 탄 묽은 황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이에요. 그리고 요 진한 황산 같은 경우에는 흡수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설탕 까맣게 거품처럼 올라오는 사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질산은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세트산은 17도 이하의 온도에서 언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도 부르고 얘를 3에서 5% 수용액으로 희석하면 그게 식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염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성질과 개별적인 성질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산의 공통 성질과 개별적인 성질, 염기의 공통 성질과 개별적인 성질이 각각 어떤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지, 양이온 때문인지 음이온 때문인지 요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산들이 신맛이 난다든지 어떤 것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시는 건 산의 양이온 때문이에요, 음이온 때문이에요?
바로 산의 양이온, 수소이온 때문이라고 했었고요. 산마다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건 산의 음이온 때문이다.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기도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데 이건 바로 염기의 음이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염기가 각각 개별적인 성질을 갖는 건 염기의 양이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의 공통 성질로 뭘 배웠냐? 첫 번째, 쓴맛이 난다. 두 번째, 단백질을 녹인다. 이렇게 배웠었죠.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손에 닿으면 미끈거리게 느껴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염기의 개별적인 성질으로는 두 가지 물질 봤었죠. NaOH 수산나트륨과 CaOH2 수산화칼슘이었습니다. 수산나트륨은 첫 번째, 조해서랭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성질이었고요.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여 CO2와 반응하여 Na2CO3라는 탄산나트륨을 만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수산화칼슘은 상당히 물에 잘 안 녹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얘가 물에 녹아있는 그 수용액을 우리는 석회수라고 부르고, 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할 때 이용되는 액체라고 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통과하게 되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근데 그 뿌옇게 흐려지는 까닭이 CaCO3라는 탄산칼슘 앙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산의 공통성질 그리고 염기의 공통성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산, 염기가 모두 갖는 공통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산과 염기가 모두 갖는 공통적인 성질은 뭐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이게 산과 염기 모두 공통적으로 갖는 성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 생길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 했고, 여기에 말하는 전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전하가 흐를 수 있는 환경,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이,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즉 산이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고요. 염기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산,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극을 연결한다면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오겠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되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수용액 상태에서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냐 약하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바로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이 이온화되는 정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퍼센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강산의 대표 염산, 약산의 대표로 아세트산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둘 다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서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강산, 얘가 약산인 걸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 몇 퍼센트나 이온화 됐는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염산 같은 경우에는 녹아있는 HCl이 전부 다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됐지만, 여기에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이온화가 되고 대부분이 이온화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 즉 녹아있는 얘들이 대부분이 이온화가 되면은 강산, 얘네들처럼 대부분이 이온화가 되지 않으면 약산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에 대한 예시들은 싹 다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강산 같은 경우에는 염산, 황산, 질산, 약산에는 탄산과 아세트산, 강염기에는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약염기에는 수산화마그네슘, 암모니아 같은 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산염기 복습이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브랜스테드 로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하던 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였죠. 근데 갑자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새로운 산염기 정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전에 했던 정의에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의가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산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지만 그 정의에 뭔가 한계점이 있어요. 뭔가 전부 다 산염기를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보완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첫 번째, 아레니우스는요,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물에 녹아로 시작하게 됩니다. 즉 물에 녹지 않는 경우에는 산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이 말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내놓는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에 선생님이 있어요. 티노가 있고 여기에 구독자 A가 있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구독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A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놔라는 거는 뭐예요? 너한테 없는 거를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거,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달라는 겁니다. 즉 내놓다라는 표현은요,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내놔라고 하는 거는 A한테서 나한테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즉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다에 그 내놓는 거는요, 자기한테 있는 수소이온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NH3, 얘는 암모니아라고 부르는 얘입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염기 물질이에요. 그냥 얘는 염기 물질입니다.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오면은 얘는 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 반응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어떤 반응식이냐?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을 때 화학 반응식이에요. 봐봐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더니 암모늄 이온이 나오고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가 염기가 되어야겠지만 얘는 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이 생기긴 했는데 이 수산화 이온이 암모니아 때문에 암모니아에서 나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암모니아 때문에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 OH가 암모니아에서, 즉 암모니아가 내놓은 OH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아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과 선배랑 같이 한번 좀 논문을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다라고는 이제 말을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이해하기에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 암모니아는 염기가 될 수 없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염기예요. 여기는 암모니아는 염기야. 근데 얘를 염기를 염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의가 등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화학원에서 하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산의 정의를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아니라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이온이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는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산염기 정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산 염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산은요,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정의와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이죠? 원래는 물의 노화로 시작했던 게 다른 물질에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둘 다 수소이온입니다. 그리고 산은 내놓는 물질, 염기는 받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지 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 있냐면 HCl, 염산의 성질 중에서 암모니아랑 반응하면은 염화암모늄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반응이 나와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HCl, 염산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결과로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는 HCl에서 H가 암모니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수소 이온이 암모니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염산은 염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 이온을 줬네요. 수소 이온을 내놓았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HCl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는 다른 물질에게서 수소 이온을 받았네요.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두 가지의 예시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의 반응은 염화수소가 물에 녹는 반응, 밑의 반응은 암모니아가 물에 녹는 반응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물에 녹는 과정을 보니까 H3O 플러스라는 이온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 이온의 이름 잠깐 이야기를 해줬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이거는 화학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몰라도 되는 이름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가 수소 이온을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HCl이 있던 게 물론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볼게요. HCl이 뭐가 됐나요? Cl- 염화 이온이 됐어요. 즉 수소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다른 물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HCl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H2O는 HCl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죠. 다른 물질에게서 수소 이온을 받았구나. 얘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밑에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이 됐다. 수소 이온을 받았다. 수소 이온을 받았으면 염기.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물은 수소 이온을 줬겠죠. 그럼 얘는 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 선생님, 말이 좀 안 되는데요? 여기에는 H2O는요. 우리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염기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산이라고 나와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를 연관지으면 안 돼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 그냥 어떠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누가 산으로 작용하는지 누가 염기로 작용해 주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산의 성질을 갖냐 아니면 염기의 성질을 갖냐 둘의 성질을 모두 갖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은 우리가 말한 대로 중성 상태의 물입니다. 근데 이 위의 반응에서는 물이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밑의 반응에서는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물은 산이에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아니면 둘 다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볼 때는 물은 중성 물질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화학 반응에서 볼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때는 산이고 이때는 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얘는요 위에서는 염기고 밑에서는 산이네요. 이럴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물질들은요 특정 상황마다 작용하는 자기의 그 성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 같은 경우에도 위의 화학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요. 밑에 화학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의 좀 상황에 따라서 처세수를 가진 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말을 못하네요. 양쪽성 물질. 대표적으로 물하고 HCO3-라는 탄산수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상황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때 말하는 산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레니우스랑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의 전부입니다.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어떠한 화학 반응 진행될 때 수소 이온의 이동을 보고 누가 산인지 누가 염기인지만 말할 수 있으면 되구나.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서는 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공부할 때 엄청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지시약과 pH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은요,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때 말하는 요 액성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용액의 성질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을 확인한다라는 게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액성을 확인할 수 있냐? 이 지시약은요, 액성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시약을 썼을 때 이 용액의 액성이 산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지시약의 색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선생님이 표로 정리된 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지시약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리트머스 종이는 말 그대로 종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3개는 액체예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산염기를 확인을 하냐면, 리트머스 종이의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둘 다 이렇게 색을 다르게 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파란색, 안 보이네. 마음의 눈으로 좀 봐주세요. 열심히 칠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언제 사용하냐? 염기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종이에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와 만나면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반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여기에 있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을 만나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면 산성이고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여기 염기 발랐더니 파랗게 됐어. 다시 산을 바르면 붉게 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리트머스의 종이의 종류가 2가지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근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다라는 건 여기에 묻은 물질이 염기라는 거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했다는 건 여기에 발라진 용액이 산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지시약은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내가 준비된 A라는 용액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A라는 용액이 있어. 그래서 이 A라는 용액의 액성을 알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요 3개의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이때 이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린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붉은색. 액성이 염기성이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메틸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메틸오렌지를 넣었어요. 그럼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이 용액이 염기성인 거 알았죠? 그럼 염기성에서 띠는 색깔인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BTB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때 그 BTB 용액 무슨 색으로 색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염기성에서 BTB 지시약은 파란색을 나타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시약을 썼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시약을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요 지시약 3개의 순서를 외워요.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그리고 산중염 삼상 아이씨 말을 못해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산중염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무무불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페노프탈레인의 요 붉은색은요. 빨간색의 붉은색이보다는 약간 보라색 계열의 붉은색과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 좀 사진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 페노프탈레인의 염기성에서의 색깔은요.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확실히 아닙니다. 보라색 계열의 붉은빛이에요. 그래서 무무빨빨로노 노초파로 외우지 마시고 개인적인 선생님의 바람으로는 무무불 불로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색깔 변한 거를 보면은요 절대로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무불 빨로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뒤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자, 마지막 pH 수소 이온 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요 pH까지 공부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H는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수치로 나타내는지는 화학원에서 로그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화학이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수소 이온의 농도를 어떻게 뭐시기 저시기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로 몇부터 몇 가지로 표현을 하냐? 0부터 14의 숫자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수소 이온의 농도를 수치로 나타냈다며. 그러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진한 게 산이잖아요. 그럼 7이 중성이라고 했으면 7보다 큰 게 산성이어야죠. 왜 7보다 작은 게 산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화학원 때 다 알려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pH를 나타내는 식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pH 값은 작아집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집니다. 그 깊은 내용은 화학원에서 로그를 배운 다음에 다루게요. 그냥 지금은 수소 이온 농도가 진해지면 pH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원리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는 이렇게 이거합니다.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pH 순으로 나열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위액은 pH가 이 정도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정도라는 게 이 정도의 이 정도일 수 있고 숫자 2의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추측해서 댓글로 달아보세요. 물론 선생님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긴 한데 달아보십시오. 달고 싶다면요. 물론 대부분 안 달겠지만. 자, 그래서 위액의 pH는 이 정도, 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식초는 3, 커피는 5, 우유는 한 6.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증류수는 7, 그리고 제산제가 10, 비누는 한 10.5, 표백제는 12.5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제산제를 물에다가 희석시켜 가지고 이 제산제에다가 BTB 지시약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무슨 색이 나타날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파란색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외웠죠? 무물불 불노노 노초파 BTB 세 번째 노초파 파란색 염기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레몬, 이 레몬에다가 메틸 오렌지 지시약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때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나타날까요? 3초 줄게요. 3,
2, 1 빨간색입니다. 할 수 있죠? 무물불 빨로노 노초파 빨로노 메틸오렌지 빨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중류수 여기에다가 BTB 떨어뜨렸어요. 무슨 색 나올까요? 3, 2, 1 초록색이죠. 왜요? BTB 노초파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물불 빨로노 노초파 맨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그냥 페노브탈레인은 무물불, 메틸오렌지는 빨로노, BTB는 노초파 이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분리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요. 무물불 빨로노 노초파 하다가 나중에 분리시키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외워두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찾더라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몇 주기 몇 쪽, 원자 번호 몇 번 다 처음에 고생해서 외웠죠. 지금 어때요? 질소 2주기 15족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무불 빨로노 노초파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산염기에 대한 화학의 기초 강의도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까지 다루면은 화학의 기초가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